안녕하세요. 한류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트렌드를 넘어 구조적 표준으로 외신이 해부한 2026년 K드라마의 메가시프트란 주제로 외신이 분석한 현재 K드라마 위치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한국 드라마를 바라보는 시선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반짝 유행이나 특정 마니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K드라마는 이제 전세계 콘텐츠 시장의 흐름을 좌우하는 구조적 표준이자 가장 강력한 경제적 원동력으로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미국의 포브스, 타임,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과 글로벌 경제지들은 2026년 상반기 일제히 헤드라인을 할애해 K드라마가 이룩한 질적 성장과 전세계 소비정의 변화를 심층 보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시청률 지표를 넘어 문화 영토의 확장, 거대 글로벌 자본의 유입, 그리고 연관 산업으로 번지는 파급 효과까지 외신 매체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2026년 현재 전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K드라마 한류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세부 카테고리별로 심층 분석해드립니다. 첫 번째, 숫자가 증명하는 지배력, 포브스가 분석한 시청 데이터와 초고속 흥행 주기, 비영어권 시청량의 3분의 1을 집어삼킨 K 컨텐츠. 미국의 저명한 경제 전문지 포브스의 2026년 상반기 글로벌 스트리밍 리포터에 따르면 글로벌 최대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에서 소비되는 전체 비영어권 콘텐츠 시청시간 중 무려 33.4%가 한국 콘텐츠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세계 가입자가 비영어권 영화나 드라마를 3시간 시청하면 그중 1시간 이상은 전적으로 한국 콘텐츠를 본 셈입니다. 과거 K드라마의 글로벌 흥행 공식은 국내 방영을 시작으로 서서히 글로벌 SNS를 통해 입소문이 퍼져나가며 몇 주 혹은 몇 달에 걸쳐 차트를 역주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공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글로벌 관객들은 K드라마의 전세계 동시공개 카운트다운을 기다렸다가 신작이 나오자마자 일제히 스트리밍 버튼을 누릅니다. 이러한 흥행 주기의 초고속화를 증명한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2026년 최고 화제작 중 하나인 오리지널 시리즈 참교육으로 단 일주일 만에 미국,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글로벌 탑10 차트 1위에 직행했으며 3주 연속 전세계 정상을 지켰습니다. 전세계 영화 드라마 데이터 분석 매체들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개봉 첫 주말 박스오피스를 폭파시키듯 이제 K드라마도 런칭 첫 주에 글로벌 차트를 초토화하는 블록버스터형 흥행 구조를 확립했다고 평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동시 공개된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드라마는 아시아 시장은 물론 장르물 선호도가 높은 북미와 유럽 등 전세계 13개국에서 공개 당일 탑10에 진입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두 번째는 거대 자본의 허브가 된 한국, 타임이 주목한 제작비 폭발과 글로벌 스탠다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최근 대대적인 엔터테인먼트 기획 기사를 통해 글로벌 OTT 플랫폼들이 한국 시장에 쏟아붓는 자본의 규모가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임지는 특히 2026년 하반기 최대 기대작으로 꼽히는 주지훈 주연의 판타지 대작 재혼항우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매체는 고대 고증을 재현한 압도적인 미장센과 VFX 기술력이 이미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의 수준과 대등하거나 이를 능가한다고 극찬했습니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자본이 한국 제작 환경으로 유입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할리우드 대비 높은 가비성을 자랑하면서도 전세계 관객을 매료시키는 하이 컨셉트 스토리텔링과 하이엔드 연출력을 동시에 뽑아낼 수 있는 독보적인 인프라를 한국이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신들은 글로벌 거대 자본과 한국의 크리에이티브가 결합하면서 K드라마의 내러티브적 스케일이 우주, 판타지, 아포칼립스 스릴러 등 다양한 장르로 무한히 확장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본의 성장은 배우 생태계의 패러다임마저 바꿔놓았습니다. 할리우드의 저명한 엔터테인먼트 매체들은 최근 K드라마의 전세계 파급력의 신인 배우들을 순식간에 글로벌 스타로 격상시키는 초고속 엘리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과거에는 한국 시장에서 수년 동안 조연과 주연을 거치며 인지도를 쌓은 뒤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정석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는 최현욱, 최현빈 등 20대 라이징 스타들이 웰메이드 K드라마의 글로벌 흥행과 동시에 공개 직후 단 몇 개의 에피소드만으로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수백만 명씩 폭발하며 명품 브랜드의 글로벌 앰버서더로 발탁되는 등 세계적 팝스타나 할리우드 배우의 준하는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의 드라마 제작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젊은 재능을 발굴하고 있으며 글로벌 관객들은 신선한 맛과 압도적인 연기력을 겸비한 한국의 젊은 배우들에게 열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 서구권의 장벽을 허물다. 문체부 해외 한류 실태 조사가 보여준 대전환, 영국, 미국, 스페인, 호주 등 주로 서구권 선호도의 경이적인 폭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발표는 외국인 10명 중 무려 7명이 한국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좋아한다는 분석입니다. 2026 해외 한류 실태 조사 결과는 전세계 외신들이 입을 모아 보도하는 한류 확산세를 가장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해외 30개 지역의 27,4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대규모 조사에서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호감도는 69.7%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그동안 문화적 자존심이 강해 한류 침투 장벽이 가장 높다고 평가받았던 주류 서구권 국가들의 가파른 성장세입니다. 전년 대비 호감도 상승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 8.0% 상승, 일본 6.4% 상승, 스페인 6.2% 상승, 미국 6.1% 상승, 호주 6% 상승. 여기 영국은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넷플릭스 영국 순위에서는 올해 K-드라마가 거의 탑10에 들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넷플릭스 집계 방식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채널에서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많은 자료와 분석으로 증명해드리고 있으니 이전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 이 영상 결론에서도 언급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문화평론가들은 이를 두고 과거 언어 장벽을 이유로 아시아 콘텐츠를 외면하던 서구권 시청자들이 K-드라마 특유의 촘촘한 감정선과 세련된 장르 변주에 완전히 매료되었다며 자막을 읽는 불편함보다 한국 드라마가 주는 내러티브적 쾌감이 훨씬 크다는 것을 전 세계가 인정했다고 평했습니다. 네 번째, 문화를 넘어 경제로 전 세계 안방에서 지갑까지 열어젖힌 K-이펙트, 드라마 속 일상이 전 세계의 소비 습관이 되다. 외신들이 주목하는 K-드라마의 진짜 무서운 점은 단순한 시각적 유해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시청자들의 실제 지갑을 열게 만드는 강력한 연관산업 파급 효과에 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슬퍼하며 마시는 소주와 떡볶이, 퇴근길에 즐기는 K푸드, 잡티 하나 없는 투명한 피부를 연출하는 화장품은 스크린을 넘어 전세계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 지형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 비즈니스 매체들은 이 현상을 K효과 혹은 스크린 투 카트 현상이라 명명했습니다. 글로벌 이커머스 공룡인 미국 아마존과 전세계 대형 오프라인 유통 체인인 코스트코에서는 한국 드라마의 방영 주기에 맞춰 관련 상품의 기획전이 열리는 것이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식품과 뷰티를 넘어 한국 전통 건강기능식품인 홍삼까지 글로벌 주류 시장의 한 축으로 부상했다는 점입니다. 오피스 드라마나 액션물에서 주인공들이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 간편하게 스틱형 홍삼을 짜먹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노출되자 해외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를 에너지 드링크를 대체하는 세련되고 건강한 영양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외신들은 한국 드라마의 고유한 제품 간접 광고는 미디어가 전 세계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마케팅 교과서라며 K-드라마가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트렌디하고 강력한 수출 엔진으로 진화했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외신들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K-드라마는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막강한 자본과 압도적인 시청 데이터, 서구권 주류 사회의 호감도, 그리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간 소비재 파급 효과까지 삼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입니다. 일부 서구권 엔터테인먼트 분석가들은 글로벌 OTT의 과도한 자본 유입이 한국 로컬 제작사들의 자생력을 약화시키거나 제작비 거품을 유발해 장기적으로 산업의 허리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경고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과거 성공 공식을 답습하는 진부한 스토리텔링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냉정한 시장이 되었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또 미국 대형 글로벌 OTT들이 자신들이 같이 성장시킨 K 콘텐츠가 미국의 천문학적인 투자금으로 제작한 미드를 압도하니 K-드라마를 스스로 견제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미드가 순위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순위 집계 방식을 바꾸었고,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K-드라마를 분산 OTT로 방영하며 순위에서 애초부터 잡히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방영된 동궁, 참교육, 김부장 등 넷플릭스 K-드라마들이 순위에서 급격히 멀어지는 현상이 발생했고, 인지도가 없는 미드들이 순위를 계속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 또한 아시아 일부 지역 외에는 순위 집계조차 잡히지 않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2026년 이후의 K-드라마는 단순히 많이 보는 콘텐츠를 넘어 전세계 관객에게 깊은 문화적 울림과 사회적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질적 성장을 지속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여러가지 내부와 외부의 벽이 많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나가는지가 K-드라마 미래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문화시장의 트렌드세터가 된 한국 콘텐츠가 이 구조적 표준의 자리를 어떻게 수성하고 발전시켜 나갈지 전세계 미디어 업계 이목이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의 한류 분석 기사를 보면 현실을 직시하는 분석 50%, 자국의 이익으로 가는 쪽으로, 한마디로 팔은 안쪽으로 굽는 식의 해석이 50%입니다. 이 기사를 살펴보면 딱 그 구조에 맞는 분석 기사입니다. 일본의 한류는 지난 2002년 겨울연가의 신드롬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단절 없이 지속되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한류에 회차를 붙이면서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한류가 어느 순간 단절이 있는 듯 분석하며 이것이 간헐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한류가 유행한 것처럼 축소하기 급급합니다. 니온 게이자의 한류 분석 기사는 회차가 5차까지 늘어서 지금 일본에 보는 한류를 5차 한류로 단정 짓습니다. 일단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제5세대 한류의 정의, 문화 수용에서 문화 융합으로서의 대전환, 5세대 한류에 이르렀다고 분석합니다. 니온 게이자의 신문은 한류는 제5세대로 진화했으며 한국의 컨텐츠가 일본 시장을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 내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 소비자가 한국의 컨텐츠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형태였다면 현재는 일본 문화 생산 구조 자체가 K 컨텐츠의 크리에이티브 요소를 자발적으로 흡수하여 자국 시스템에 연결하는 융합의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극단적으로 요약하면 탈한류 현상, 즉 일본 소비자들이 이를 더 이상 특별한 외래 문화인 한류로 인지하지 않고 일상적인 주류 사회 문화로 소비한다고 분석합니다. 또 다른 일본 매체 니올사운드는 K-드라마의 진화, 눈물의 여왕이 촉발한 제5차 부흥과 제작 시스템 역전이란 제목으로 K-드라마 눈물의 여왕의 기록적인 흥행을 분석하며 눈물의 여왕이 제5차 한류 부흥을 견인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 드라마가 로맨틱 코미디라는 전통적 장르 안에서도 냉각된 부부관계의 재점화, 재벌가 서사, 독창적인 캐릭터 변주를 통해 압도적인 완성도를 보여준다고 호평했습니다. 일본의 드라마 업계와 평론가들은 단순히 한국 드라마가 재미있다는 감상을 넘어 일본 대중문화계가 한국에 완벽히 추월당했다는 위기감을 기사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퀄리티의 격차, 일본의 유명 작가민 연출가들은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등에서 일본 드라마가 예산, 제작 환경,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서사 구조 측면에서 한국에 뒤처져 있다고 공공연히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상호 문화적 장치의 등장이라며 일본 지상파 및 글로벌 OTT에서는 자국 배우와 한국 배우를 교차 캐스팅하거나 한국식 서사 문법과 연출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는 일본 단미의 분석 기사를 보면 이러한 공동 협업 드라마가 주로 트렌드로 부상했다라며, 이는 한국적 감수성이 일본 내부 콘텐츠 제작 과정에 깊숙이 이식되었음을 증명한다라고 분석합니다. 또 다른 분석에서는 K-팝의 고도화라는 제목으로 일본 거장들과의 플랫폼 접속 및 제5세대 루키들이 부상한다는 내용으로 K-팝 부문에서 일본 언론이 주목하는 현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일본의 전설적인 아티스트나 디자인 거장들이 K-팝이라는 글로벌 플랫폼에 역으로 접속하는 현상이고, 둘째는 완벽한 K 시스템으로 훈련된 제5세대 아이돌들의 시장 장악입니다.
K-팝 5세대 루키의 현지아, 엔틴과 나우즈 등 K-팝의 인큐베이팅 시스템으로 육성된 5세대 아이돌 그룹들이 일본 지상파 예능과 음악방송을 점령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들이 한국어와 일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고난도 퍼포먼스를 무기로 일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용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 기획 보도에 따르면 K 엔터테인먼트의 영향력은 이제 음악과 드라마를 넘어 일상 소비재와 디지털 플랫폼으로 확장되었다라고 분석하며 스마트폰 세대를 잡은 네이버 웹툰, 네이버 계열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전략 책임자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새로 읽기 만화의 넷플릭스다라고 말합니다. 만화 종주국을 자처하던 일본 시장에서 한국식 세로 스크롤 웹툰 구조가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일본 젊은 세대의 디지털 콘텐츠 소비 습관 자체를 재정의하고 있다라고 분석합니다. K-푸드나 애니메이션의 시너지 또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K-팝 아티스트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한국의 식문화가 컨텐츠와 재결합해 미주 및 일본 현지 편의점 유통 채널을 장악하는 현상도 집중 분석 대상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콘텐츠가 일상 소비재의 수출을 견인하는 가장 강력한 마케팅 툴로 기능하고 있음에 주목합니다. 한일 관계와 한류의 디커플링 및 상호 호감도 역시 최고치로 과거 2차 한류 시절에는 독도 문제 등 정치 외교적 갈등이 발생하면 일본 내 한류 콘텐츠 방영이 취소되거나 위축되는 등 정세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5세대 한류는 정치적 갈등과 문화 소비가 완벽히 분리되는 디커플링 구조를 확립했다고 분석합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문화 콘텐츠를 접한 해외 수용자 중에 일본 내 한류 호감도는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적 관계의 주기적 반복과 상관없이 팬 커뮤니티 생태계가 공고히 유지되고 있으며 오히려 콘텐츠를 통한 민간 교류 확대가 역으로 양국 국민의 호감도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인이 한국에 가진 호감도와 한국인이 일본에 가진 호감도 모두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으며 이는 대중문화의 상호 소비가 가져온 결과물로 분석됩니다. 일본 언론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현재 일본 내 한류는 단순한 외래 문화의 유행이 아니라 일본 대중문화 시장의 기본 인프라로 자리 잡았고 일본 미디어들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글로벌 표준화 능력을 인정하는 동시에 자국 콘텐츠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벤치마킹 대상으로 한류를 심층 연구하고 있습니다. 5세대 한류는 일방향적인 문화 침투가 아니라 양국의 크리에이터와 플랫폼이 교차하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호 문화적 공진화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자기중심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은 보기에는 일본 문화 속에서 한류가 녹아들고 있다는 해석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중국처럼 한류가 중국을 집어삼키려 하자 한한령을 내리며 급기야 한류가 중국 문화를 모방했다는 억지를 쓰는 것처럼 한류가 일본 문화에 흡수되어 일본의 문화가 한류를 더 발전시켰다라는 해석으로 전환되는 모멘텀을 만들려는 포석으로도 해석됩니다. 상호 간의 문화의 교류와 융합의 시도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 속의 의도를 읽지 못하면 우리가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컨텐츠 제작자들도 이런 의도적인 부분을 잘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 K-팝 바운더리 안으로 100% 일본인 구성원으로 된 그룹들이 등장해서 자신들도 K-팝 그룹이라고 말하며 전세계 각인된 K-팝 인기에 무임승차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를 얻고 나면 K-팝의 딱지를 떼어버리고 J-팝 가수라는 이니셜을 앞으로 내세우고 일본 언론들도 그렇게 홍보에 나설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K-팝 가수를 흉내내는 그룹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오면서 조금만 인기를 얻으면 자신들이 K-팝 짝퉁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반 K-팝 가수로 애국심 코드를 부추기는 현상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K-팝 가수들의 전세계의 인기를 너무 불허한 나머지 자신들도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 왜 이런 가수들이 나오지 않는지 한탄 속에서 어쩌다 비슷한 K-팝 컨셉의 로컬 가수들이 등장하면 열광하는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요즘 동남아시아에서 반한류 기류와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이 너무나 짧다는 것은 이들이 자국에서 애국심 코드로 인기가 부풀려 있어도 전세계에서의 인식은 그저 짝퉁 K-팝 가수의 인식표를 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류는 이미 전 세계 인식에서 하나의 거대한 브랜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명품을 아무리 흉내내도 짝퉁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듯 한류 또한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5000년 역사 속에서 엄청난 고난과 부흥을 거치며 탄생한 문화이고 K-드라마, K-팝 또한 최소한 30년에 걸쳐 탄생시킨 독특한 문화이기 때문에 다른 후발주자의 나라들이 단시간에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디테일과 퀄리티에서 아직은 따라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도 거의 30년 동안 한류 성공을 분석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저 분석으로 끝나며 오늘도 5차 한류가 불고 있다고 한류의 인기를 축소하기에만 급급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반중 정서가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이 반중 정서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나 유튜브 수익 창출에 이용하는 돈에 눈이 먼 혐오 세력이 많습니다. 대부분 일배충들과 관련된 혐오 세력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 세력과 관련된 유튜버들은 대부분 과거 사이버 레카 세력과 관련성이 큽니다. 그러다 이 사이버 레카 세력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구속되거나 유튜브에서 퇴출되자 그 구독자를 흡수하기 위해 요즘은 다시 중국 혐오 영상을 만드는 혐오 유튜버들이 등장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중국의 동북공정과 문화공정을 확실한 팩트로 지적하는 많은 비판 영상을 만들어 왔지만 비판과 혐오는 꼭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자국의 방어를 위해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자 울고 싶은 얼굴에 뺨을 때려준 것처럼 한류에 중독된 중국인들이 많아지자 얼씨구하면서 한한령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 사드 배치는 중국과 무역을 하던 한국의 많은 기업과 엔터 회사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져왔지만 사드 배치의 당사자인 미국은 우리에게 단 1원도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더 얄미운 것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빠지자 그 빈자리를 채운 나라가 미국과 일본 기업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이나 일본은 중국과 엄청나게 반목하면서 앞에서는 서로에게 칼을 겨냥하는 듯 보이지만 뒤에서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철저히 챙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비판할 것은 팩트로 비판하되 혐오 정서로 감정 소모와 경제적 손해를 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가 중국이 컨텐츠를 무자비할 정도로 많이 불법 시청해도 그것을 국제적, 법적 이슈로 키우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14억이라는 인구를 보유한 소비시장이 언젠가 열릴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컨텐츠가 불법 시청되며 손해보더라도 이 컨텐츠에 서서히 중독시켜 향후 중국 컨텐츠 시장을 노려보려는 전략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조건 중국을 혐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전세계 흐름에서 언젠가는 중국의 시장이 열릴 것을 대비해서 냉정하게 객관적인 분석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배경에 흐르는 영상은 중국 비리비리에 올라온 중국에서 한한령 이전에 얼마나 한류가 대단했나라는 제목의 영상인데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지난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시작된 중국의 한한령이 어느덧 10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콘텐츠의 중국 시장 진출은 사실상 차단된 것처럼 보였고 대다수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대안으로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중국 현지 언론과 경제 전문 매체들이 분석하는 한류의 위상은 과거와 전혀 다른 차원에서 다시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지상파 방송이나 대규모 오프라인 콘서트를 통해 대중 전체를 휩쓸던 한풍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대신 중국의 G세대와 유미디어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IP 라이선싱, 감성경제, 팝업 스토어 기반 비즈니스가 한류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언론들이 2026년 상반기 흐름을 바탕으로 집중 보도한 한국 문화 콘텐츠의 현주소와 향후 전망을 상세히 짚어봅니다. 중국 경제 전문 매체인 펑파이 신문의 최신 보도에 따르면 K-팝의 글로벌 앨범 매출 비중에서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전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경기 침체와 스트리밍 다변화로 인해 2025년 K-팝 앨범 전체 수출액이 다소 정체되거나 하락세를 보인 반면 대중국 앨범 수출액은 전년 대비 76.4%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전체 수익국 중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진 2026년 상반기 조사에서도 글로벌 전체 수출액이 11.6% 감소하는 동안 중국 수출은 오히려 9.3% 역주행 성장을 기록하는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중국 미디어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심층 팬덤의 고착화로 해석합니다. 대중적인 방송 노출은 제한되어 있지만 웨이보나 바이두의 스타 팬클럽을 중심으로 한 공동구매 화력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방증입니다. 특히 중국 G세대 사이에서 이른바 오상으로 불리는 아이들, 에스파, 아이브, 유진스, 르세라핌 등 4세대 걸그룹들의 인지도가 매우 공고하며 이들은 중국 내 공식 활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현지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력 상업 매체인 계면신문은 핵심은 기존에 이미 완성된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그대로 수입해 방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IP 라이선싱 및 현지 기업과의 공동개발 모델로 완벽하게 전환하고 있다고 최근 K-콘텐츠의 대중국 진출 방식이 거듭 진화하고 있음을 특집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현지 IP 라이선싱 업계 관계자는 코트라 텐진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중국의 문화 콘텐츠 시장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이 감성적 가치를 극도로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한국 콘텐츠 특유의 완성도 높은 스토리라인과 세련된 감성 IP가 중국 현지 브랜드의 마케팅 자산과 결합할 때 엄청난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중국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는 다름 아닌 한국산 캐릭터 IP입니다. 카카오 프렌즈의 춘식이, 잔망 루피, 그리고 다양한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캐릭터는 중국 G세대 사이에서 단순한 이모티콘을 넘어 하나의 패션이자 위로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국의 대형 밀크티 브랜드 러러차가 한국의 캐릭터 잔망 루피와 협업해 출시한 과일차 음료는 하루 만에 6만 장 이상 판매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중국 청년들은 루피 캐릭터가 인쇄된 컵과 굿즈를 얻기 위해 줄을 서고 이를 자신의 샤오홍수 계정에 인증하는 것을 하나의 문화적 놀이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생활용품 유통업체 미니소는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캐릭터 IP 상품 비중을 대폭 확대하며 최근 연간 매출이 전년 대비 22.8% 증가한 170억 위안을 기록하는 등 캐릭터 비즈니스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위글위글 역시 특유의 화려한 색감과 개성 넘치는 디자인, 매장 전체를 테마파크처럼 꾸민 오프라인 공간 마케팅을 통해 중국 내 주요 거점에 10개 이상의 대형 매장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2026년 중국 내 한류 소비 패턴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지역별로 나타나는 극명한 온도 차이입니다. 국내 학계민 문화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정치의 도시 베이징과 경제 문화의 도시 상하이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한류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중심의 중앙정부와 광전총국은 여전히 한국 신작 드라마의 동시 방영이나 한국 연예인의 대규모 방송 출연에 대해 보이지 않는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자국문화 보호주의와 거차오 열풍을 주도하며 한류의 대중적 확산을 철저히 모니터링합니다. 반면 상하이 등 트렌드에 민감한 경제 중심지에서는 K-팝 팝업 스토어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하이에서 일주일간 열린 블랙핑크 팝업 스토어는 패션 아이템과 굿즈 판매만으로 단 7일 만에 200만 위안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현지 청년들은 세련된 한국식 라이프 스타일을 소비하는 것을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한류는 이제 관주도의 대규모 유통 채널이 아닌 민간의 철저한 시장 논리와 트렌드 세터들의 소셜 네트워크를 타고 역동적으로 생존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시장 역시 완만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수익 쿼터 제한 속에서도 갯마을 차차차, 나의 해방 일지 등 인간적인 정서와 힐링을 다룬 한국의 구작 드라마들이 중국 주요 OTT 플랫폼의 심의를 통과해 잇따라 방영되었습니다. 중국 미디어 플랫폼들은 한국 드라마의 연출 기법과 대본 구성력을 높이 평가하며 아예 공식 리메이크 판권을 구매해 자국 배우들을 기용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한령의 법적 정치적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검증된 한류 콘텐츠의 흥행 요소를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는 현지 제작사들의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 자체 미디어의 급부상도 경계해야 할 요소로 지적됩니다. 최근 중국 틱톡과 현지 OTT를 기반으로 한 쇼폼 사극 등을 앞세워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류가 개척해놓은 아이돌 미학과 세련된 쇼폼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략을 중국 자국 미디어들이 완벽히 흡수하여 역수출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2026년 현재 중국 언론이 바라보는 한류는
고사한 문화가 아니라 중국 지세대의 라이프스타일 깊숙이 침투해 형태를 바꾼 고부가가치 IP 비즈니스에 가깝습니다. 과거처럼 전면에 나서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치거나 일방적인 콘텐츠 수출을 고집하는 방식은 현지 당국의 반발과 규제만을 부추길 뿐입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들이 취해야 할 전략으로 다음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철저한 현지화 및 공동 IP 개발, 중국의 자본 및 플랫폼 기업과 기획 단계부터 협력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두 번째, 소셜미디어 타깃 마케팅 강화, 샤오홍수, 도우인 등 지세대가 직결하는 유미디어를 겨냥해 소유하고 싶은 굿즈와 인증하고 싶은 공간을 제공하는 감성 마케팅에 집중해야 한다. 세 번째, 수출 다변화 속 중국 시장의 재정이 중국을 대량 소비처로만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고도화된 감성 트렌드를 시험하고 라이선싱 수익을 창출하는 정밀한 틈새 시장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한중 관계의 정치적 기류 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 형태를 받고 흐르는 물처럼 중국 청년들의 일상에 스며든 신한류에 진화된 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분석 잘 보셨나요? 중국도 언젠가는 진짜 민주주의 국가로 바뀔 수 있고 시장을 완전히 개방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그 미래를 대비하고 있고 14억 시장을 자신들이 장악하려는 플랜을 짜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한류가 중국에서 한한령으로 맡고 있어도 이 열풍은 꺼지기는커녕 더 거세게 불고 있으니 경쟁을 해야 할 일본과 미국은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혐오 정서를 더 키우고 싶어하는 전략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철저한 자국의 이익을 위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념 전쟁은 이미 1990년도 초반 구소련의 몰락으로 민주주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누구도 공산주의를 부러워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극우 일배충 세력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선동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이익을 차지해야 할 때이며 길거리에서 일장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저 매국노들의 선동에 놀아난다면 진짜 그들이 바라는 혐오에 중독된 일베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한류는 정치와 이념을 초월해서 전세계 문화의 중심이 되어 우리 경제와 대한민국의 위상을 뒷받침하는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